식초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상 초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살림구단의 만물상. 네, 매주 알짜배기 비법만 알려드리고 있는 만물상입니다. 자, 이제 황사는 심하지만 굉장히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하잖아요. 아유, 완연해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정보를 줄까 기대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 식초 고로쇠. 그 식초는 1만 년의 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정말 이야. 대단하고 다양한데요. 고로쇠는 지금 또 한참 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기적의 물 식초와 고로쇠 수액. 다른 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주정식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주정식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정을 가지고 이제 한 하루 만에 거의 다 식초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초산만이 주 성분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효 식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곡물이나 과일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술을 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초산, 사과산, 뭐 젖산, 구연산, 호박산 이런 다양한 60여 종의 유기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주정 식초면 현미 식초는 뭐고 뭘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과 식초는 뭐고? 주정 가지고 바로 만든 식초가 양조 식초죠. 양조 식초인데 거기는 아까 말한 초산만 거의 있습니다. 다른 영양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사과 액기스, 사과 당화액을 4%만 넣으면 그게 사과 식초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양조 식초에 또 현미 당화액을 4% 이상만 넣으면 그게 현미식초입니다. 아, 이런 거야. 이게 상술이네, 상술. 소비자 네네. 입장에서는요, 사과 식초 그러면 사과가 주. 그렇지. 나도 식초로 빼고 그렇지. 식초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기만입니다. 진짜 기만이죠. 아니, 근데 그 표기에 그런 거 다 써 있어요? 식품 공전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너무 네네. 속상했어요, 순간. 자,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걸 말씀드려볼까요? 실제적으로 사과 식초는 사과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야 되죠. 초산발효 시켜야 그게 사과 식초고 현미 식초라고 하는 것은 현미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다시 초산발효 시켜서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자연 발효 식초죠. 이렇게 예. 만든 것은.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먹고 있는 식초들은 사과 식초, 사과 그림까지 잘 그려놨죠. 네. 마치 사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사과 성분은 4%에서 5%. 어머나. 아니, 지금 보면 저기 뭐 레몬 식초도 있어요. 레몬 식초 같은 경우도 레몬을 그려놨어요. 레몬 3%만 넣으면 법적으로 레몬 식초가 됩니다. 자, 지금 백영규 교수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저 사과씨의 사과 4%밖에. 사과 농축액 또는 사과 액기스. 액상. 네. 어디 그 뒤에 봅시다. 보시면은 함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사과 가지 뭐 5.03%. 네. 5.03. 아, 그러니까 4% 이상이네. 4% 넘네. 4% 이상만 넣으면은 우리 저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런 주정 식초를 가지고 전통 발효 식초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시마 식초라든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섞어서 몇 대 몇을 이렇게 배워서 그럼 그거는 천연 식초인가요? 주정 식초? 그런 천연식초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초산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주정식초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먹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이라도 네. 삼으려고요. 네네. 이렇게 어떤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네. 주로 쉽게 드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 여기 500ml거든요. 이 500ml 주로 소주 잔이 60ml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50ml 정도 빼내고 먹고 여기다 다시 식초를 채워서 넣어서 아침에 뭐 이렇게 출근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갈증 날 때 이렇게 그냥 마시면은 그냥 편하게 500ml에 네. 식초를 얼마큼 50ml. 50, 네, 네. 50ml. 그렇게 하면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이 많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초 속에 있는 유기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제 뭐 구연산이라든지 초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등산 갈 때 우리 준비하시는 게 있죠. 오이. 주로 뭘 준비하라? 오이.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이죠. 산에 올라가다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당이 부족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당이 부족해서. 당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그럼 실제적으로 무엇이 가장 식초가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사실은 우리가 초콜릿도 먹고 사탕도 먹으면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은 결국 에너지를 낼 때
마지막에 우리 유기산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연산을 돌으면 바로 TC의 회로, 구연산 회로 바로 돌아서 에너지를 바로 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 제일 좋은 거는 꿀물이 제일 좋습니다. 식초가 꿀에서 꿀, 식초 꿀물. 예, 저게 예. 지금 이게 등산할 때 좋다고 하는 천연 식초 꿀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길이 다 여기에 와 있네요. 이게 등산할 때는 요게 지표다. 예. 어때요? 아까 식초에 비해서 어때요? 세구나, 세. 희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드시면 먹기 좋습니다. 흑초는 말 그대로 검은 식초라는 뜻입니다. 그럼 끊게 되는 이유는 마이알 반응에 의해서 주로 반응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좀 밝은 색이지만 1년이 지나면 좀 더 까매지고 그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 2년이 지나면 더 진한 색이 되고 그래서 3년이 더 진한 색이 되죠. 우리가 뭐 식품 공정상에는 어디 흑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숙성이 오래된 식초는 흑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흑초가 가능한 거예요. 네네. 주로 이제 우리가 마이알 바닐에 하는 게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온도가 높으면 진행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 발효 식초들이 주로 흑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파는 식초들이 거의 다 검은 식초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오래 숙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흑초라고 해서 까매지는 식초를 우리 흑초로 일반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도 21년 돼서 21년간 숙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까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청주도 우리가 2년, 3년 놔두면 다 검은색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간장을 오래 놔두면요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요. 된장도 요즘 갈변하죠. 시간이 오래되면 검어지고 시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이 되면서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죠. 흑초는 실제적으로 1500년 전에 중국의 진강에서 유래하는 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넘어가서 가고시마 현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일본이 이제 흑초로서 그 이제 발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고시마 현 자체가 제주도보다 위도상 밑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고시마 현자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반응 자체가 흑갈색에 가는 반응 자체가 온도가 높을수록 진행이 잘 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고시마 현에서 이제 상품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중국집에 가면 서비스 나오는 만두 어떻게 드세요? 만두요? 예.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간장, 식초, 고춧가루. 식초, 고춧가루 넣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중국에서 흑초에 찍어 먹던 것을 우리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신맛 나네? 그래? 나네? 그래서 식초에다가 간장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진짜요?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흑초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먹었던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은 거의 우리 자연 발효 식초를 흑초로서 거의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효능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오래되고 까말수록 이게 훨씬 더 물론 효과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고분자의 물질이 저분자로 가고 또 생리 활성 물질들이 또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속에 결과적으로 단백질들이 분해가 많이 되었다면 아미노산의 성분도 많고 폴리페놀 성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항암, 항산화, 항노화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라고 하는 산의 성질이 어떤 게냐 단백질을 갖다 변성시키는 겁니다. 몽글몽글해진다는 게 뭐냐면 변성입니다. 우리가 고기도 열에 약하거든, 고기 같은 경우도요. 굽으면 어떻게 딱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식초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이렇게 굳어지는 성질이 몽글몽글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유에 넣어서 먹으면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서 칼슘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두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콩으로 만든 그 두유에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저어서 드시면은 두유도 먹을 수 있고 식초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더 낫다고 보시면 그렇죠. 두유도 먹고 식초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식초를 먹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걸 만들어서요. 바로 몽글몽글할 때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뒀다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뭐 바로 먹는 거고요.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식초 발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도를 얘기하면 24브릭스쯤 되어야 12도, 13도짜리 와인이 나옵니다. 그래야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껏 나오는 포도가 19브릭스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14브릭스쯤 되면 우리가 한 6도에서 17도 정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6도에서 7도 정도 만들어진 그 알코올 도수가 초산균이 먹기에 딱 좋은 알코올 도수예요. 그래서 술을 빚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포도 가지고는 좀 좋은 술을 빚기는 어렵지만 식초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알코올의 당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고르쇠물은 한 2달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실제 2주만 지나면 좀 변질 옵니다. 보존을 잘못하면. 그런데 그리고 지금 3월달 기껏해야 4월 초 이 정도까지밖에 채취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뭐 칼슘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칼슘을 360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고르쇠물 나올 때만 한 달 동안 많이 먹었다 그랬는데 뭐 축적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초를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고르쇠물 가지고 우리가 현미 식초를 만들 때 생수를 넣어서 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고르쇠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면 고르쇠물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이런 성분 다 먹을 수 있고 고르쇠 식초는 365일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